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허보윤 사무관입니다.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러한 선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제한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무소속 후보자 또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당 소속 후보자라는 것은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라는 의미인데요. 정당이 누구를 후보자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선거에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가게 된다면 그것은 선거에서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그리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2008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처벌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에 해당이 되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을 해서 누구든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갔다면 그것이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의 모든 형태의 금권력의 영향력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일 것입니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의 의미는 금품 등의 수수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품이 오갔는데 이것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것이라고 간주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간주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요.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한 것으로 바로 간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정치자금법에 따른 당비 납부 그리고 후원금 기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그래서 간주가 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것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입법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정당과 후보자의 관계에서 선거의 전 단계인 공천 단계에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살펴볼 기부행위는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먼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 선거라 하면 전국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민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가 금지가 되고 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금지한다는 의미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든 선거일에서 먼 시기이든 언제든지 금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금지하게 된 것은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선거라는 과정이 그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후보자 간의 자금력을 다투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행위를 기부 행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그런 재산상 이익을 그냥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것이죠. 식사료를 제공받았거나 어떤 물건을 그냥 무료로 제공받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기부 행위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면 모두 기부 행위가 아닌 것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일부 대가 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0원의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일부 있는 것인데 9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9만 원이라는 그 재산상 이익은 그냥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가 관계가 있더라도 현저하게 급부와 반대 급부가 불균형하게 되면 일부가 무상인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것도 역시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유상으로 행해지더라도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유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렇게 물건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인이라면 얻기 어려운 이익이었을 것을 어떤 후보자가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이 얻기 어려운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스스로는 받을 수 없었던 이익을 어떤 후보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역시도 기부 행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체별 제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은 후보자와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13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그리고 후보자, 그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 그리고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에 있는 회사, 이런 사람들, 후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후보자와 일정 관계에 있긴 하지만 후보자와 거의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3조의 내용보다는 약간 완화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전과 선거 기간 중으로 그 요건이 나누어집니다. 선거 기간 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14조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113조와 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13조와 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14조보다는 좀 더 완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기부 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 행위 제한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16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체별로 요건을 달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부행위 제한 금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형태의 금품 제공을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형태의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크게 5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각 유형에서 세부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 유형에는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례적인 행위, 세 번째로 구호적 자선적 행위, 그리고 직무상의 행위,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회, 송년회에서 정당의 경비로 3,000원 이하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례적인 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행위라는 것은요, 선거와 무관하게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의례적인 행위라고 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사교단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자에게 1,000원 이하의 차나 커피 같은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관훈 상제에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선거에 관련된 행위라기보다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의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부 행위의 예외로 모아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입니다. 구호적 자선적 행위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금품 제공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기부 행위의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에 직성명을 밝혀서 제공하는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구호적, 자선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상의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런 행위까지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의 행위 중에서도 유형을 나누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급 현안 해결 목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금품 제공 행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하게 현안을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해당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에서 무료 민원 상담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될 그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사무소에서 무료로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구매나 공사, 영무의 대가로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지불하는 어떤 의무 이행으로서의 금품 제공, 이런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금품 제공이라고 할지라도 허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행위, 이런 것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내 경선에서의 매수 금지 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선 선거인 등을 매수해서 안 된다는 경선 선거인 등 매수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선 후보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경선 후보자 매수 금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선 선거인 등 매수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상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선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을 상대방으로 해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요. 경선 운동기구를 방문한 사람이나 경선 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선 사무원들을 포함해서 일정한 수 이내의 사람들에게 10,000원 이하의 식사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 이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직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수는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선 후보자 매수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상시,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되고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수령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선에 매우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사람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자 할 텐데요.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경제력이 있는 후보자에게만 유리해지고 경제력이 없는 후보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든지 그리고 상시 금지가 됩니다.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리고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 또는 알선,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인데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지만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그리고 선거 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모든 대가의 제공이나 수령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 일정한 수당이나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법에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선거운동 관련한 대가와 제공을 수령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기부행위 제한 금지, 경선에서의 매수 금지, 그리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수령 금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단계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금지하고 있고, 다만 선거의 공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 그리고 경선 후보자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경선 후보자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는 많이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금품 수수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법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